종호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3월 11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둘째 주 주간에 첫 경마일인 3월 10일 금요경주가 끝났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럴 정도로 배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 경마를 느슨하게 본 건 아니고요. 제 분석한 게 그랬기 때문에 제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산 경마를 또 다르게 보는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 경마는 쉽게 봐야 되는 날이 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잘 교훈 삼아서 이제 3월 11일 1호 부산 교차나 앞으로 부산 경마 예상을 진행하는데 잘 참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11일 토요 경마일입니다. 3월 11일 토요 경마일도 편성 구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출전 두수가 적은 경주나 막은 경주나 굉장히 까다롭게 배당이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역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제주 경마는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상 배당이 나오죠, 그죠? 항상 어렵고 항상 배당이 나오고 어떻게 이 말이 안 들어올까? 그런 말이 안 들어오죠. 압도적인 인기 1위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주 경마는 전체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선에서 가볍게 가주시고, 서울 경마도 내일은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아요. 9두, 8두, 9두, 8두, 후반부에 있는 경주도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은데, 출전 두수가 많지 않아도 어렵습니다. 3경주도 배당이 나올 거고 4경주도 배당이 나올 거고요. 5, 6경주는 약간 물음표이고, 후반부에 있는 경주들도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주 경마와 어울려서 함께 분명 혼전으로 진행이 되고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월 11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가 3세가 된 신예 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로 진행이 되고, 인기 마필들이 무작정 나와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5번 문학센트럴, 직전에 순발력은 부족하고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은 보이면서 변화는 보였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에이펙스는 2회전 경주에서 3착, 직전에 이제 최저 배당 막군으로 팔리고 들어왔는데 그때 1.9배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발주기가 외곽인 게 관건이고, 발주기점 있는 1번 세외관계 순발력 좋은 말이고, 그리고 9번 레이디 태풍도 직전에 인기를 얻고 전력을 다했지만 그 정도 능력밖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인기 있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능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면 안 되죠. 조금 늦게 올라오는 말이죠. 직전 전력을 다했죠. 그리고 이번에 발주기 외곽으로 밀려있죠. 그래서 1경주부터 배당 막군을 노리셔야 되는데,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해피플레이입니다. 주행검사를 뛰고 데뷔전을 뛰었어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6착을 차지를 했는데 1착, 2착을 차지한 말이 1.4배로 후속 마필들을 12마신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데뷔전은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에서 어떤 말인가, 과연 이 말이 어떤 능력이 있나, 그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발주기 이점 1번 게이트였어요. 내선에서 곱게 선두권에 계속 밀어붙이면서 따라갔는데 주춤주춤 하면서 모래에 닿아서 민감하게 반응도 하고, 그리고 직선주로에서도 그것 때문에 탄력이 좀 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행스러운 게 1번 세배관계가 무조건 선행을 가거든요. 그 다음 빠른 말이 피지블레이드인데, 피지블레이드는 훈련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1번이 쏘면은 그 외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래도 덜 맞죠. 그리고 직전에 보였던 주춤주춤하는 모습도 좀 사라질 거죠. 그러면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번 해피플레이, 데뷔전과는 다른 걸음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외곽에 있는 8번 무림영웅이 이제 복승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출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고 공략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백록요정은 직전 데뷔전 4차 가능성을 보였고 5번 토이지교 이런 말들도 뭐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인데,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추임새입니다. 직전 경주는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재검 때 그 정도 기록이라면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검 때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 말이 막 뛰지 않으려고 그래요. 막 선두권에 밀어붙여도 막 붙지도 않고 경주군번에 탄력도 나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재검을 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말이. 그리고 빠른 말이 없는 경주에서 앞선으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또 전력을 다 해야죠. 능력 부진으로 또 실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추임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기본 걸음을 갖춘 말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일단 발주기 1.1번 불패 블레이드 시리즈들이 기본 걸음을 보이는데, 이 말도 기본 걸음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행을 나선 이후에 직전에 직선주로 해서 다소 전력을 다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입니다.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 그리고 7번 신의 함성, 직전에 5착을 차지했는데 공백 후 출전이었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스마티파이나 입상을 했던 3착을 했던 9번 KN 골드킹도 기본 걸음은 있습니다.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7번 신의 함성입니다. 신의 함성. 임다빈이가 돌아온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갑습니다. 저하고 워낙에 사대가 잘 맞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말이 데뷔전에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패출혈을 일으키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그래서 재검을 받고 1300 경주거리에 출전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굉장히 무리했는데 그 무리한 만큼 졌습니다. 근데 패출혈이 다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훈련도 제법 강도 있게 잘 진행을 했고 경주거리도 1200인 게 유리하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 빠르게 붙인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7번 신의 함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우 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주 경마를 하면서 저는 중배당 막권을 위주로 고배당 막권을 추천해드리지만은 많은 경주를 적중할 생각은 없어요. 고배당 하나 중배당 하나 적중하면 그냥 대만족입니다. 어쨌든 제주 경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배팅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2번 소록이 데뷔전 입상을 했고 5번 매력촌도 직전에 늘어난 경주거리 고전했지만은 이전에 입상을 했고 6번 참나리도 이제 1000m 경주거리에서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고 외곽에 있는 10번 로미오도 직전에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6번 참나리입니다. 직전에 1000m 늘어난 경주거리에 정하지 못했는데 9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무리한 만큼 졌어요. 원래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이번에는 당연히 발주기가 조금 더 좋아졌고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는 경주를 진행하면은 경주 종반에 충분히 역전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참나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경주는 3경주이지만 과감하게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거의 종합치 백판인데요. 일단은 4번 특급대로는 직전에 배당을 내고 입상을 했고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때 컨디션은 직전에 전 좋게 봤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만 못합니다. 네. 5번 송화마치걸. 이 말은 이제 순발력은 좋은데 경주 종반의 걸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직전 경주 후에 역시 장기간의 공백기가 있는 말이고 2번 허밍버드는 2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지만 직전에 다시 꼴등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적이 쌓여가면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이고 다른 도전 마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마필이냐면은 1번 에이스 퀸입니다. 종합 이렇게 두 개 잡혀 있으니까는 종합지 거의 백판이겠죠. 자, 노리는 이유는 이 말이 주행검사도 기본적으로 뛰었던 말이고
어느 정도 능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 좀 작아요. 430kg 나가는데 뭐 체중이 10kg 빠졌다가 15kg 빠졌다가 또 10kg 늘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뭐 500kg 나가는 말이면은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마체도 작은 말이 자꾸 그렇게 체중의 기복을 보이니까는, 체중이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니까는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땅하면서 맨뒤에서 그냥 취입했단 말이고, 그런데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는 1300 경주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걸음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에 비해서 기록이 밀리거나 능력이 밀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데뷔 후 컨디션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김옥성이 2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까요? 그냥 취입할까요? 아니죠. 빠른 말도 많지 않은 경주겠다. 1번 게이트겠다. 컨디션 좋아졌겠다. 그냥 지지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마필들 별다른 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에이스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발주기점이 있는 말들이 일단은 인기를 얻기 때문에 이런 말들 가운데 입상권이 가려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1번 누마루는 뭐 전적이 쌓여가면서 특징이 없는 말이고, 2번 날려버려는 이제 직전에만 잘 뛰었어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긴 했는데 직전에 잘 뛰었고 2회전 3회전에는 못 뛰었어요. 그리고 부담 중량 늘었고, 전설 드림은 14번 뛰어서 한 번 들어왔단 말이고, 드림 명성도 직전에 이제 최저배당 막권으로 팔리고 6착밖에는 못했단 말이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봉계자랑입니다. 예, 조합지 백판이에요. 백판인데 문제는 이 말이 이제 직전 경주는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해서 차분하게 힘 한 배 하면서 경주를 진행했는데 1000m 경주거리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백이 있었던 것 치고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추임력이 아주 양호한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런 말들이 순발력은 있어 보이지만은 경주 종반의 걸음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번 봉계자랑이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경주 종반의 역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기 때문에 10번 봉계자랑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는 국산 육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8개의 마필들이 단촐하게 출전하기 때문에 저배당 경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티지헌터 직전에 1700 경주거리에서 취입을 하면서 4차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3번 카미노는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겁니다. 자, 5번 우뚝도 직전에 올라오면서 5착을 차지했는데 밋밋한 발걸음이고, 8번 그린불패도 직전에 4착을 차지했지만은 역시 주파 기록이나 경주 종반 걸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요. 6번 골든펄입니다. 골든펄. 자, 직전에 티지헌터, 그린불패, 골든펄이 같이 경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주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2월 10일 4경주인데요. 다른 거 뭐 길게 보실 필요 없어요. 전체 내용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은 결승선을 통과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장면만 보시면 돼요. 요 장면만. 예, 요 장면만. 조금만 더 갈게요. 예, 요 장면만 보시면 돼요. 요게 그 당시에 1번 티지헌터. 그리고 요 말이 그 당시에 2번 경주 8번 그린불패. 그리고 요 말이 골든펄. 예, 막판에는 이제 그 다비드가 거의 포기하는 수준으로 경주를 진행했기 때문에 마신 차이는 1과 2분의 1 마신 정도 차이 나지만은 절대 이런 말들에게 이번 경주 인기마필에게 뒤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주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직전 경주 이런 말들이 좀 올라왔다고 이런 말들이 인기마필이지만은
근소한 마신 차이를 보이는 골든펄은 복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골든펄은 이전 1200 경주거리에서 그냥 앞에 가다 쓰고 뒤에 가다 쓰고 맨날 서서 맨날 꼴등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1700으로 경주거리 늘려서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버티는 걸음을 보였어요. 컨디션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직전보다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3번 카미노가 무조건 선행을 갈 텐데 바로 그 외곽에 붙일 수 있는 순발력도 있어요. 티지헌터는 410km밖에 안 나가는 말이죠. 그린불펜은 직전에 바닥 취입을 했죠. 선입으로 워낙에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버리면은 6번 골든펄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경주라 이제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6번 골든펄이 절대 밀리는 전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몬딱 잘 뛰고 있죠. 최근에 모래에 안 맞게 선행 외곽이나 선행간 이후에 버티면서 끈기를 보이고 있는데 부담 중량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뭐 1번 탐나우에 같은 마필이 기습을 때리면은 뭐 쉽게 선행은 못 갈 거고 5번 백두고울은 차분하게 참고 끝까지 참고 있다가 취입하는 말. 결국은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저배당이죠. 6번 쾌제는 직전에 고전을 했고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에 기대가 되는 말은 3번 흥룡무대입니다. 직전에는 이제 안덕수가 거의 이제 굉장히 거의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듯한 기승수를 보여주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흥룡무대도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직전에 바로 중위권에서 취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입상하기 쉬운 경주예요. 비교적 앞에 가도 경주 종방거는 부족한 말이죠. 별말 아니죠.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죠. 별말 아니죠. 그래서 3번 흥룡무대가 이번 경주에서도 괜찮은 배당으로 또 입상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국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중배당 이상 맞고는 노리셔도 되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카우보이 탱교는 제가 추천해서 예전에 박재희가 기승해서 취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한 개 마필이고요. 그리고 4번 누비고는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앞선에서 버티기도 하고 경주 종반에 탄력이 나오기도 하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큰 변화 없습니다. 스트렝스는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무너졌고 여전히 컨디션 별로고 오키드 밸리는 직전에 앞선 전개 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공백기가 있고 직전에 주로 흐름이 빨랐고 8번 리버티 양은 9번 뛰면서 한 번 들어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 9번 맥을데이가 왜 이렇게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경주 종반의 끈기도 있고 선입도 되는 말이고 그리고 승군 첫 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있고 이런 말들이 다들 약점이 있거든요. 선행 갖다 쓴 말, 공백 있는 말, 별거 아닌 말, 컨디션 별로, 한계마. 네, 그래서 9번 맥을데이가 충분히 저는 입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9번 맥을데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발주기 이점에 있는 1번 추적자 3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백두창가는 직전에 꼴등 2회전 최저배당 막권으로 팔리고 5등 이번에 배팅해야 될 이유는 별다르게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제가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햇살 언덕입니다. 곽석이가 정신을 좀 많이 차렸죠. 잘 타죠. 예. 토요 금요경주도 2승했나요? 예. 어쨌든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그냥 취입했어요. 2회전은 7번 게이트에서 앞에 가 붙이려고 계속 밀어붙여서 앞에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외곽으로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3회전 경주는 6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힘만 배하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어요. 감량 이점이 있죠. 발주기 이점이 있죠. 차분하게 참으면 이런 말들 별거 아니죠. 그래서 4번 햇살 언덕 이번에는 입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 4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원래 메인 승부로 붙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중방송부터 엄청나게 세게 노렸던 그레이트 썬더가
운 좋게 1번 게이트까지 받아버렸어요. 따라가도 이젠 되는데. 그런데 훈련이 좋고 직전 변화를 보였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하고 최저배당으로 팔려요. 항상 제가 말씀해드리지만은 아무리 세게 노리는 말이라도 그 고의에 배팅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게는 봅니다. 마감 훈련도 워낙에 좋고 맘만 먹으면 또 선행까지도 가요. 그리고 뭐 따라가도 되고 다 되는데 배당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레이트 썬더 주중 방송에서 제가 계속 말씀해드렸죠. 그런데 인기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육경주는 가볍게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3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은 분명 나오는 흐름이고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고배당 마필도 있습니다. 자, 1번 신속화는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같지만은 4척밖에 못했고 2번 금누리는 차분하게 힘만 배한 이후에 끈기 양호한 걸음 보였는데 부담 중량 늘었고 제주 종복은 별말 아니에요.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왔는데 직전에도 최저배당 막군으로 팔리고 입상 못했던 말이고 5번 지전보배도 직전에 역시 최저배당 막군으로 팔리고 마심차 크게 5척밖에는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있는데 7번 탐나신비입니다. 탐나신비. 일단은 박성광이 기승을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직전에 박재희, 2회전에 박재희. 추임만 돼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3회전에 양민재, 4회전에 양민재. 신인 기수 중에 기승 능력이 부족한 기수죠. 최근에 그래도 박재희가 탔을 때는 올라오는 걸음은 보여요. 박성광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올라오는 걸음 보이겠죠. 그리고 더 빨리 앞에 붙이겠죠. 이런 말들, 별말들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최선 다해서 앞에 붙여놓은 이후에 끈기 양호한 걸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번 탐나신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국산사고는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메인 승부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1번 광야으뜸은 직전에 훈련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행마이기 때문에 속보 후보 위주로 지구력 보안 훈련을 잘했고 이번에도 최대한 앞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대신에 부담 중량은 급격하게 늘었죠. 외곽인은 11번 글로벌 강타.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이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직전에 4번이었죠. 우승을 했어요. 2회전에 11번 게이트였어요. 입상하지 못했어요. 3회전에 6번 게이트였어요. 입상했어요. 그러니까는 전개를 굉장히 잘 풀어가야 됩니다. 경주 전개를. 자, 7번 썬더플래시. 잘 아시는 말이죠. 제가 주중방송 그리고 예상방송 메인 승부로 무조건 노리셔야 된다. 종합 1000판이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구라를 했단 말입니다. 컨디션 여전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인기 마필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3번 터프가이입니다. 터프가이. 10조 마방의 마필답게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막 선행 가서 좋은 능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상위군으로 올라오니까는 선행을 못 가죠. 그죠? 빠른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4회전 경주에 특별 경주에서 3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힘만 배한 이후에 막강한 상대들과의 다툼에서도 선입으로 끈기를 보입니다. 그 다음은 2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는데 아직 각질 변경이 덜 돼서 5착밖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2회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임다빈이 기승해서 외곽으로 계속 무리하다가 꼴등했고 직전 경주는 하만식이 기승을 했는데 3개월의 공백기가 있었고 맨 후미권에서 경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은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입으로 타도 되는 말이긴 한데 그 정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축이 돌아왔고 직전에 체중이 약간 늘었거든요. 그래서 훈련 강도 대폭 올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1번 광양으뜸이 선행을 쏘면은 이번에는 그 바로 뒤 완전 최적 전개 선입으로 딱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임다빈이가 워낙에 다부지게 몰아주는 기수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3번 터프가이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1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인기 있는 말들이 있죠. 천산수 재건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부담 중량 60, 한라명성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3차, 흑호아랑 직전에 인기를 얻고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4차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고, 자,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8번 당대가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부족하고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는데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직전에도 3번 게이트에서 취입을 했지만은 오라드림 이룰성 이런 말들보다 저는 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도 3착을 했고 최근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취입력이 좋은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번 당대 가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중고배당 맞고는 노리고 싶은 경주인데요. 일단 이번 바이킹 하트는 직전에 선입으로 3착밖에는 못했고 뭐 발주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수는 뻔하죠. 그냥 14조 이신영 박우른 특성상 선행 가겠죠. 버틸까요? 선행 가면은? 버틸까요? 저는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G에너지는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걸음은 좋은데 늦게 추격을 하니까는 직전에 빅투아르가 외곽으로 빨리 감아돌아서 버텼단 말이고, 11번 위너형은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 보였는데 문제는 직전에 상대들이 약했어요. 그리고 4번 월드레이서는 원래 순발력이 좋은 말인데 최근에 따라가면서 탄력이 좀 밋밋한 모습 보이고 있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9번 로열함성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쫓아다니고 있다가 직전에 딱 버렸더니 들어왔죠. 울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직전 경주 잘 뛴 겁니다. 그리고 체구가 500km 정도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무중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대 컨디션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출마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는 구도여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번 로열 함성을 다시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저배당 막권을 공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물 한 모금 먹어야겠네요. 잠시만요. 일단 발주기점이 있는 원평 코드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순발력이 느리죠. 순발력이 느린 말입니다. 그리고 2번 컴플리트 타임은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선 전개 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는데 이제 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나섰다 하더라도 인상적인 발걸음을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번 경우도 출전하는 내일 경우도 출전하네요. 좀 약한 상대들과의 다툼에서도 간신히 버티는 정도였어요. 10번 영광의 미소는 이제 1800을 뛰어보긴 했는데 최근에 1400 경주거리를 뛰어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해도 중반 걸음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4번 천마비상은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무너졌단 말이고, 자, 그래서 노리셔야 되는 말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7번 아침함성입니다. 직전에는 어떻게 경주를 진행했냐면은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스타트가 느렸고 경주 중반에 무빙, 이제 김옥성이 잘하는 거 외곽으로 무빙해서 선입 외곽에 붙여놓은 이후에 버티지 못하고 이 말이 7착을 했는데 마신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직전은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탄 거고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이 일찍 서두르면은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있습니다. 기술들이 너무 참고 타서 그렇죠. 그리고 직전에도 컨디션이 약간 좋아서 외곽으로 무빙할 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전을 했고 이번에도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처럼 무빙하지 않고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힘한 배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서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경주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15조 박희철 마방이
이제 2023년 들어서 우승 한 번도 없고 입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막 마필들을 훈련 강도를 많이 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거든요. 그 점도 아침 함성이 전력 승부를 하는데 분명 보탬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10경주는 7번 아침 함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는 자 다음은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전형적인 인기마 접전 구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1번 정문볼트는 직전에 순발력까지 좋아진 모습 보였고 뭐 발주기점이 있기 때문에 최선 다해 앞선 전개를 펼칠 거고 2번 라운자이언트도 거리 경험은 없는 말이긴 한데 뭐 문세영의 특성상 선행 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적할 만한 말은 5번 볼트맨 밖에 없어요. 직전에도 공백후 출전이었지만 컨디션 좋다라고 말씀해드렸고 1200 경주거리에서 끈기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뭐 직전처럼 취입으로 타면 답은 없고요. 이런 말들 뒤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경주 종반에 역전은 기대할 수 있는데 기대하는 정도이지 뭐 이번 경주 볼트맨을 놓고 승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상으로 3월 11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토요경마에서는 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1일 토요경주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마필들도 많이 출전하고 개인적인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경마일이기 때문에 또 금요경주에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3월 11일 토요경주 꼭 좋은 결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1일 토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